예, 미국 연준이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월 1,200억 달러의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제 가동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연준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최소한 올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미국의 경기에 대한 평가를 다소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일부 미국 개별주들이 과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투기판으로 이제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의 조정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우량한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은 차고 넘칩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어떤 시그널도 전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하반기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화된다면요, 실물 경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지표는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19로 이제 억제됐던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개인들의 저축률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중산층 이상급 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아마 계좌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 속에서 보복 소비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면 2분기고요. 늦어도 3분기면은 보복 소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2020년 실적입니다. 2020년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원화로 7,900억 이상의 이익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제 시작된 적자 행진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흑자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도 이미 선행적으로 좀 오른 감이 있어갖고 좀 실적 발표 전후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보다는 약간 좀 못 미쳤고,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했던 4분기 매출액보다 좀 못 미쳤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다는 거고,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의 EGMP 전용 첫 전기차가 바로 아이오닉 5인데 아이오닉 5가 시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아이오닉 5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의 협력 범위가 기존보다 더욱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우디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의 적용 분야가 스마트폰에서 시작해갖고 노트북,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OLED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LCD와 다르게. 그래서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볍고 또 구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특히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작년 기준으로 11만 대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 2026년 정도 되면은 460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OLED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 소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좀 살짝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둔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리고 가전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분기 메모리 반도체 부분 실적은 모바일 수요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 구조가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신규 라인에 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돼서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1분기 실적은 지난해 4분기 실적보다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 S21,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 효과로 이제 스마트폰 부분은 1분기
호실적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생활가전 쪽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제품을 적극적으로 런칭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1분기 때 기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반기 업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모바일과 서버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회복, 내년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의미 있는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을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이제 EUV 5나노 양산 확대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앞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에도 기술 차별화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 1위 모바일 OLED 디스플레이 업체로서의 어떤 위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형 패널 부분에서는 퀀텀 디스플레이를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8시 반 와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와운의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딩 핫타임은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